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이 누구에게나 이 관심이 대상이 되는 큰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부동산 재테크에는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자, 이 매수 시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좀 갈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 대한 스페셜 정보들만 엄선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동산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도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왠지 오늘도 아주 핫한 지역 분석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지역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위치는 1호선 영등포역과 1호선과 5호선 신길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오피스텔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전용 면적 약 20에서 23제곱미터고요.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좀 큰 희소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까지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주변의 위치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이 국제적 중심지가 바로 여의도 영등포와 강남 그리고 한양 도성, 바로 종로죠. 이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곳을 중심적으로 많은 업무지구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 이 입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이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금융 중심 업무지구인 이 여의도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앵커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영등포역에서 이 여의도까지 정말 자전거를 타고 가시거나 이 도보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일자리로 많이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 영등포에도 굉장히 많은 발전과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영등포에는 뭐 오래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이 입지 자체를 좀 봤을 때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지로 보자면 이 영등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여의도와 가까운 곳을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지하철 같은 경우도 여의도역까지 한 7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역시 굉장히 짧은 입지, 교통의 입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교통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을 하시거나 여의도나 영등포에서 일을 했을 때 기타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을 했을 때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 영등포역에서 뭐 용산역이라든지 시청역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뭐 30분 만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교통의 입지고요. 거기다 신길역을 통해서 1호선과 5호선이 있는 이 신길역을 통해서도 여의도역이라든지 광화문역, 신논현역인 이 강남까지도 약 30분 내에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등포역 주변으로는 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밀집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금융 인프라라든지 대형 할인마트, 지하 쇼핑센터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병원이죠. 뭐 성심병원이라든지 성모병원 이런 대형 메디컬 인프라 역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완성형이 된 이 영등포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더욱더 늘리고 많은 수요를 들어오게끔 한다라고 하면 정말 날개를 달 수 있는 영등포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와 여의도 모두 가깝게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 이슈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현재 이 영등포에 제 지인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영등포 오피스텔이나 영등포의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영등포 쪽을 많이 선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좀 이 영등포에 현재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좀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 플랜 수혜지로서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 용산,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철도 양대축으로서 이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황금라인이 관통이 된다는 것인데 현재 이 강남권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뭐 종로라든지 용산, 여의도, 영등포 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여의도,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 3도심 중 각각 하나이고 신도시 철도의 이 양대축인 신분당선과 신안산철도를 통과하고 있어서 향후 서울 도시 개발의 주요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많은 분들께서 땅값이 오르는 데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울에서 선호하는 직장 근무지, 즉 종사자들이 직주 근접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많이 인입이 되고 수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며 그리고 이 선호하는 직장 근무지가 어디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강남, 강화문, 여의도, 구로순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이 바로 직주 근접성. 즉, 이 직장과 주택, 자신의 이 거주를 하는 공간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 그리고 교통을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굉장히 많이 따져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의 현재 땅값은 18.2% 올랐다라는 기사 내용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많은 건물이라든지 이 땅값 자체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서울시 땅값 상승 3위권 내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1위는 뭐 중구, 그리고 2위 강남, 그리고 3위가 영등포구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앞으로도 굉장히 이 금액적으로 변모가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배우 수요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여의도의 금융 업무 지구 자체에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방송통신 및 뭐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증권업, 기술 및 사업 지원 서비스, 그리고 도소매 등 그 외에 기타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종사자 수를 다 더해보니까 약 15만 명, 15만 2,500명 정도가 되고 이 업체 수만 해도 3,2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과 이 일자리를 부인구직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여의도로 많이 인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배우 수요입니다. 거기다 20, 30대 젊은 직장인 수의 집주 근접 이 오피스텔 거주 비율을 좀 나타낸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영등포구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를 봤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16년도 물론 3년 전이긴 하지만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늘었지만 굉장히 많이 늘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 영등포구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사실이고 현재는 약 4만 개의 사업체 그리고 36만 명에서 굉장히 많은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거기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이 서울시 주요구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영등포구부터 구로구 그리고 쭉 해서 뭐 강남구까지 많은 이 구에 서울시 평균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을 따졌더니 3.4%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이 서울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10.4%로 서울 평균 대비 약 3배 정도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등포 쪽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빌라라든지 주택, 오피스텔까지 굉장히 많은 곳들에 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 호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또 언급은 안 해주셨지만 2030 플랜 살짝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입지에서 살짝 언급해 주셨습니다. 개발 호재 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분석 도와주시죠. 네, 현재 이 영등포의 도시재생 개발 사업 같은 경우를 좀 알아보자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주변의 도시라든지 현재 전국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99곳에 되는 이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인데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가 되거나 이 도시에 좀 오래된 이 오래된 기능들을 좀 활성화를 하는 데 있다고 하면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현재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 기계금속
목적 담지와 두 번째 물레예술 창작촌, 세 번째 대규모 유휴부지, 네 번째 산업문화자산, 다섯 번째로는 금융 IT 중심지 인접입니다. 이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기존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현재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물레동 일가 23-1번지 일원이고요. 행정지역으로는 영등포 본동 그리고 영등포동 물레동이 속해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약 52만 1000제곱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인구는 8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사업 기간은 현재 2017년에서 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생 유형은 도시 경제 기반형, 즉 서울형 일자리 거점 육성형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좀 호재를 알아보자면 이 교통에 관한 것인데요. 바로 GTX 비노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경전철입니다. 먼저 이 신림경전철 같은 경우는 물론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기존에 있던 시민들께서 좀 편의시설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싶고요. 개발 호재로 이 GTX와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GTX 비노선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부평을 지나서 여의도 그리고 마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이르면 2022년 말에 공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7년도 정도에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안산선입니다. 현재 이 한국감정원에서 신안산선에 대해서 334필지 토지 보상을 추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4년 정도에 개통을 할 것으로 목표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소망고가도로 철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에서 이 마포라든지 한강 쪽으로 가시려면 바로 이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를 현재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고가차로를 철거를 하고 서울광장 2배 문화 공간을 현재 만들 것으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자면 현재 이 영등포 구청장은 영등포 로터리 교통 개선 그리고 고가차도를 현재 철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고가 같은 경우는 상하행 4차선의 도로인데 8차선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이 주위에 주위의 이 땅에는 녹지 공간을 좀 확보를 해서 개선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영등포 구청장은 교통 개선 대책과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영등포 로터리 통과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 이 진출입부가 병목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교통 통행 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등급, F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사고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가차도가 철거가 되면 교통 체증이 완화돼서 주변 상권화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등포라든지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영등포 역세권이라든지 신길 역세권 이 라인에서 이 교통을 통해서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주변 자체에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유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오피스텔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핫한 교통 호재죠. GTX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노선이 들어오는데요. 송도에서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와 용산을 지나 마석까지 가는 노선이 들어서고요. 이외에도 다른 호재들까지 시행이 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영등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사항 한번 알아볼게요. 네, 현재 이 서울시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2002년도라든지 2003년도에도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오피스텔보다 요즘 신축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는 고급형 빌트인 가전이라든지 입주민을 위한 이 편의시설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편의시설이 많고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스템, 홈 IoT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상 이 주차율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꼭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소방법이라든지 주차법에 의해서 뭐 30-40%만 돼도 이 준공이 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차율을 많이 있어야지만 이 준공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율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든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제가 발품을 팔고 주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았는데 영등포 지역의 오피스텔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에서 이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 갭 투자 역시 굉장히 잘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체크 포인트까지 만나보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정보 만나볼게요. 현재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이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주변 자체의 시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전세 시 임대가 금액 2억 4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4천에서 5천 정도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1,000에서 약 80에서 90만 원 월 단위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약 2억 1,700만 원,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5,300에서 8,3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동 오피스텔 시세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인천 1호선과 2호선 인천시청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약 60제곱미터,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더블 역세권이고 일단 교통도 편리해 보입니다. 자, 지역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현재 이 남동구 구월동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치는 남동구 구월동 바로 시청 주변인데요. 유형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 면적은 전용 약 60제곱미터입니다. 평형으로 굳이 얘기를 하면 아파트 26평형에서 28평형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는 현재 인구 5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가구 수는 22만 가구고요. 인천의 서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인데 공급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짓고 앞으로도 분양이 많이 있겠지만 들어오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접근성 같은 경우도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바로 더블 역세권이고요. 인천 내의 모든 주요 업무 단지를 가실 수 있는 이 접근성이 굉장히 강점인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제2 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거기다 외곽 순환 고속도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대교라든지 인천 도시철도 이 통과 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로는 현재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가는 이 더블 역세권과 더불어 바로 이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 인천 터미널 정말 많은 생활 인프라가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인천 시청 주변이다 보니까 시청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거 아시죠? 자,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주변에 6,000개가 넘는 기업으로 인해서 뛰어난 배우 수요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다 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발생, 거기다 GTX B노선 예비 타당성 통과로 해서 바로 인천 시청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호재까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방송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설명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 분석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너무 부담을 주시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인천시청을 비롯을 해서 이 주변 자체가 바로 남동구 구월동입니다. 이 시청 뒤쪽으로는 간석동이고 이쪽으로 이제 구월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 주변으로는 이 근린공원이 길게 잘
되어 있고요. 이곳에 근린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가 시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천시청을 비롯해서 바로 지방경찰청과 인천시청 그리고 뭐 중앙도서관 이렇게 관공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에 공급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쾌적성을 띠는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백화점이라든지 이 종합터미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곳에서도 더욱더 발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인천시청 주변으로 많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 교통 호재와 더불어서 투자를 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주변에 뭐 관공서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변 시설이 좀 아주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의 개발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호재를 만나보시기 전에 오늘도 한번 이 배우 수요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남동공단이라는 곳이 바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남동공단 한국수출산업단지의 배우 수요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한 이곳에는 기업 수가 약 6,000개 이상, 근로자 수는 약 8만여 명이 되는데 앞으로 이 많은 근로자들이 주거 지역을 이 구월동으로 선정을 많이들 하실 뿐더러 기업 수는 더더욱 늘어나고 요즘 많이들 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지식산업 센터라든지 아파트형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기업 수도 늘어나고 이 근로자 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구월동 자체의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거지로 많이 선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동공단 재생사업지구가 확정이 됨에 따라 이 기반 시설과 근로자, 편의 시설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내 집 앞에서 일을 하고 바로 집과도 굉장히 가까운 이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부천과 더불어서 이 인천시청 자체에도 GTX B노선이 정차를 하게 됩니다. 현재 GTX A노선과 C노선에 이어서 이 B노선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당당히 통과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 간에 80.1km 정거장은 13개가 들어서게 되고요. 총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2022년 말에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GTX B노선이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내 집 앞에 GTX B노선 들어오면 당연히 집값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지하철 2호선 연장선입니다. 정말 말이 많았던 이 호선이었는데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이 계획이 됐던 노선 자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시흥 쪽, 매화 쪽이었죠. 그리고 광명, 그다음에 이 독산 쪽이었는데 현재 이 타당성이 독산 쪽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 자체에서 독산동으로 가면 그냥 독산동으로 가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독산에는 현재 신독산역, 바로 여의도로 갈 수 있는 이 지하철이 신안산선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여의도를 가시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가실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로 이 구월동 쇼핑복합타운의 본궤도 오른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 터미널을 비롯해서 주변에 이 농수산물 센터가 있는데 이곳을 현재 대기업에서 필지를 많이 사들이고 현재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구월동 쇼핑타운 사업이 조만간 정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리고 호텔, 주거시설이 결합한 복합 쇼핑센터가 이 계획,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 가뜩이나 좋은 이 인프라에서 더더욱이 좋아지는 인프라를 보자고 하면 이 주변 자체의 집값들 역시나 이 향상에 대한 것을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이 역삼역으로 광역 급행버스가 개설이 된다는 것인데 현재 인천시청 자체에서는 강남으로 가기가 사실 좀 버거웠죠. 하지만 이 버스가 들어섬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진출입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천시 공급률에 좀 보자면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이 남동구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이 공급과 수요 자체를 봤을 때 공급률이 제일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공급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률이 저하되는 곳에서 신설되는 곳들이 많다라고 하면 노후된 주택,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뭐 50%, 60% 이상이 되는 곳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수요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저희 체크포인트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는 이 충분한 임장활동으로 주변의 시세 파악 및 희소성 꼭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설되는 대중교통, GTX B노선 같은 경우 역세권 위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 주차 확보가 잘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건물 자체가 이 주차율이 1대1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후 매도까지 이 종부세,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양도세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 투자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의 아파트, 저희 시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약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26평형에서 28평형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 2천에서 4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로서 굉장히 소액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출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 약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새롭게 두 가지 지역 상가를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죠. 첫 번째 상가 우선 만나보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일대고요. 이번에도 상가 유형을 선별해 오셨네요. 전용 면적은 약 74제곱미터로 보이고요.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3호선 화정역을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오늘 이 상권을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다 기호 살펴보면서 추천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 화정역 주변 화정지구의 상가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이고요. 유형은 상가, 전용은 약 74제곱미터입니다. 이 상가를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화정역의 상가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1층이 아닌 1층 이상의 고층 기준으로 프라자 상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곳의 시세는 약 3억 2천만 원에서 약 3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가 추천 포인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 수요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7만 6천 명 정도가 되는 밀집 지역이고요. 이곳에 아파트 개수가 7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지에 이 2만여 세대와 이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초등학교, 학군이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9개, 그리고 30, 40대의 젊은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고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항아리 상권이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생활 인프라입니다. 지하철 3호선 이 화정역이 통과하는 곳이고요. 화정역에 이 도보 3분 4분이면은 이 상업지역 전체를 다 가실 수가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라든지 아니면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가 앞으로 개발 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 굉장히 많은 관공서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형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곳에 항아리 상권으로 했을 때 정말 많은 상주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투자하시는데 크게 임대를 하셨을 때 공실 걱정이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동 인구 같은 경우도 현재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 마트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대형 교회죠.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이 상권 바로 옆에 대곡역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선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하철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소사 대곡선 그리고 고양선 그리고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서해안 고속 열차까지 있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자 형태의 이 상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가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만한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고양시 가면 꼭 들리게 되는 곳이잖아요. 라페스타 상권도 생각나는 지역입니다. 자, 상권을 정말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권 분석 도움 주실까요? 네, 현재 이 화정역 주변 화정지구의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역을 기준으로 두고 이 중심 상업 지역, 테두리가 있는 이 중심 상업 지역으로 이 지적 편집도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이곳은 상가들이 굉장히 잘 밀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이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플라자 상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가들이 많은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화정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으로 뭐 한 6,000세대, 그리고 밑으로 6,600세대, 약 2,800세대, 그리고 9,000세대까지 총 24,960세대가 현재 항아리 상권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인원수를 한 3명씩만 곱한다고 해도 벌써 7만 명이 넘는 굉장히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이 주변에 이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학군에 대한 이 학생들을 위한 이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봤을 때도 뭐 시청이라든지 구청 그리고 대형 마트 그리고 교회까지 정말 풍부한 인프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보시는 지도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그림에 좀 가려져 있지만 이 대곡역이 있죠. 이 대곡역 자체에도 개발권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화정지구 내에 많은 인구가 더욱더 유입이 되고 세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항아리 상권이 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구 자체가 화정지구 역시 포함이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이 상가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권 안에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형 마트나 교회, 시청, 공원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활발한 상권은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살짝 지금 호재 부분이 나왔는데 개발 이야기도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덕양구 화정동 이 화정지구 주변의 상가 바로 옆이죠. 이곳에 이 대곡 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뭐 능곡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들이 생기는 곳에 수혜가 당연히 갈 수 있죠. 하지만 이 화정지구 자체에도 굉장히 수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주변에 이 대곡 역세권을 이용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철 편의시설을 통해서 주변에 집값도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당연히 상권이라든지 이 대형 상권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들어서는지 좀 알아보자면 첫 번째 GTX 노선이죠. 뭐 운정을 시작을 해서 대곡역을 지나서 서울, 뭐 강남, 그리고 성남,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소사에서 대곡선, 대곡역에서 이 김포공항을 거쳐서 부천 라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다시 GTX B노선 또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고양선이죠. LH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예비 타당성 없이 바로 확정을 해버리고 사업 비용을 LH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해서 바로 이 노선을 깔아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건 역시 고양시청 대곡을 지나서 바로 이 세전역, 은평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EMU 250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EMU 250 바로 서해안선에 이 고속 열차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산에서 현재 화성에 이 송산 구간까지만 완공이 되게 되면
되면 2021년도에는 바로 이 소사 대곡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완공 뒤에는 대곡에서 이 소사선을 이용을 한 뒤에 전라도 익산 구간까지 서해선 축으로 EMU 250 차량이 운행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역세권 자체는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게 되고요. 그 추가적으로 이 화정지구에 대한 수혜가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 환승센터 및 대곡 역세권 개발인데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약 3만 8천 평 정도가 되는 규모의 뭐 주거라든지 아파트겠죠. 업무, 숙박,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오피스텔 시설들이 이 복합 환승센터에 조성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GB해제, 바로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됨에 따라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이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단지 조성 착공 예정에 있고요. 이건 역시 2025년도에 상반기 준공을 목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완공이 되는 철도 호재도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역세권 개발 소식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유망 업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도 항아리 상권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유리한 업종에 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이 화정지구에 오늘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1층 자체에 이 상가를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1층 위쪽으로 뭐 2층이라든지 3층 그 위에 위층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들입니다. 이유는 1층은 사실 너무 비싸고요. 투자를 하실 때 좀 가볍게 다가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위층, 고층 기준 이 항아리 상권에서 고층 기준의 상권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업종은 병원, 메디컬 인프라와 이 학원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의원이라든지 치과, 그리고 내과, 정형외과 이런 병원들이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에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형외과, 뭐 입원실이 있는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한의원 같은 경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학원에는 미술학원이라든지 외국어학원, 그리고 보습학원, 그리고 태권도 학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역시 보습학원이라든지 뭐 체인점, 흔히들 얘기하는 체인점인 이 외국어 학원 등이 좀 임대 업종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층은 너무 비싸니까 고층 위주로, 고층 상가 기준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이 주거타운임을 감안해서 병원이나 학원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중에서도 정형외과나 한의원 좀 추천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상가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체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 화정동 상가, 이 화정지구, 화정역 주변으로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임장활동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상권 자체에는 거의 대부분 좀 가격들이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익률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꼭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바뀔 수 있는 업종은 꼭 삼가를 하시고요. 공실 리스크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계산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현존에 그냥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1%라든지 2%가 되면 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계산 꼭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 항아리 상권 특성상 이 도로변에 노출도를 꼭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가 자체에 이렇게 도로 자체가 나 있는 곳에 상가 도로변 쪽으로 노출도가 좀 굉장히 높은 곳들을 좀 희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가들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장활동 나가보시기 바라고요. 그 전에 연락 주셔서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의 수익률 기대해볼 수 있을까?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데 가격 잘 나왔을까요? 네, 현재 1층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층이라든지 뭐 3층, 4층 그 위에 고층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잘 맞춰지고 상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 고층의 상가가 정말 잘 임대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현재 시세, 위층에 대한 현재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2천에서 한 3억 3천 정도 74제곱미터 전용 정말 넓은 평수의 금액이고요. 거기다 임대 시 임대 가격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12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은 약 1억 9천에서 약 1억 9,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상가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지역 만나볼게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약 39제곱미터, 시세는 6억 3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시로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상가라고 하는데요. 사실 광명시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풍부한 상주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추천해 주시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입니다. 바로 소화지구고요. 유형은 상가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39제곱미터, 전용 한 12평 정도고요. 분양 평수는 굉장히 넓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가는 전용보다는 실면적이 항상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상가 주변의 소화지구에는 현재 이 총 11,690세대, 인구 32,000여 명, 굉장히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주 인구가 많다라는 내용이죠. 인구와 세대가 증가하는 곳으로 증가율이 현재 광명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위는 소화 1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소화 2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소화동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 소화지구 자체가 단연 1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지구 내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변에는 이 대형 상권이라든지 이 항아리 상권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인근에는 가리대 사거리 기준으로 이 구름산 지구가 들어설 계획인데 세대수가 무려 5,700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는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인근 대형마트라든지 메디컬 빌딩이 많아서 유동 인구는 물론이고 상주 인구가 많은 이 도시, 이 광명시 소화지구의 현재 소화동의 상가 추천 포인트였습니다. 총 4가지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상가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인구 밀집도와 상권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상권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항아리 상권입니다. 그렇게 항아리 상권으로 되어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구름산 지구에 5,700세대나 더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이 항아리 상권이 더욱더 커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입지를 좀 살펴보자면 위치는 이 가리대 사거리를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이곳의 지적 편집도는 바로 일반 상업 지역인데요. 이곳에 많은 아파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 아파트는 단지가 이 소아 휴먼시아라고 하는 단지인데요.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총 5,217세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대, 그리고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아파트 상가에서도 물론 인프라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외식이라든지 금융 인프라라든지 메디컬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일반 상업 지역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가에 대해서 비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소아초등학교라든지 소아중학교 그리고 소아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학세권에서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학원가까지도 형성이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구역인데요. 약 5,700세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는 아무래도 좀 고수의 영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상권 분석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호재 소식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상가는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셔서 좀 더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 시대의 흐름을 좀 보자면 좀 다양성이 있고 많은 분들께서 또 상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잠시 알아보자면 상가 투자의 이 흐름
그리고 이 장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고정 자금이 유입되면서 상가 시장에 훈풍이 많이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유동 자금이 상가 자체로 좀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현재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안정 대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좀 투자를 못하고 계시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뭉칫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수익형 상가에 대해서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좀 알아보자면 이 호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바로 이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자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인 201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약 85개 관계기관에 그리고 관련 부서에 이 협의를 현재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 실시계획 주요 고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자면 현재 이 면적은 77만 5,920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죠. 이곳에 계획 인구는 12,000여 명을 현재 계획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계획 세대수는 5,096세대고요. 이곳에서 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 단독주택이 앞으로 600세대 정도가 더 늘어날 계획으로 보여서 총 5,700세대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업 기간 같은 경우는 실시 계약 인가일 2019년 작년부터 환지 처분일까지 2025년까지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는 광명시장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현재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바로 이 주거 지역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28.6% 정도, 그리고 2종은 61.3%, 89.9%, 한 90% 정도가 주거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 녹지 지역인 비중은 약 1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주거 환경이, 주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주거 공간에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또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공공시설 용지까지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청사, 그리고 많은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기타 용지에는 주유소라든지 종교시설인 교회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곳 역시 단위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바로 이 토지 평가를 해서 현재는 이 토지 감정 금액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금년 상반기에는 환지 계획 수립 현재 하고 있고 2020년 하반기에는 채비지를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착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청약이라든지 분양을 통해서 2020년에서 2025년도까지는 지작물 보상하고 이후에는 공사 시행으로 2025년까지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구름산 지구까지 들어섰을 때 이 일반 상업 지역인 소화지구의 상가 안 볼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투자를 하고 상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잘 살펴봤고요. 자, 상권이 좋다고 한들 그 상권과 또 입지 맞는 업종이 아니면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야의 수요가 좀 많을까요? 네, 1층에 들어오는 상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은 5년이라든지 10년 정도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사를 하다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업종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빵집이라든지 뷰티 스토어, 그리고 이동통신점이 핸드폰 매장이라든지 약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메디컬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이 약국이라든지 내지는 이 프랜차이즈 요식업 정도를 한번 추천 업종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업종도 잘 생각하시고 이 수익률이라든지 많은 이 미래에 대한 값어치까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기준으로 추천 업종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이 상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에게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상가, 이 소화지구의 상가뿐만이 아니라
이 상가를 투자하셨을 때 체크 포인트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는 충분한 임장 활동으로 주변 시세를 꼭 파악해 보시고요. 얼마큼 유동인구가 있는지,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 투자 후 임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 노출도 그리고 상가 자리 파악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노출도라는 것은 바로 뭐 도로 앞에 있는 이 상가의 노출이 얼마큼 잘 되어 있느냐를 좀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상가 자리 중에서도 같은 건물에서도 이 자리 파악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당연히 높아야 되고요. 이 상가를 투자하실 때 미래에 대한 값어치라든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접목을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화동 상가 시세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 시세 같은 경우는 1층 상가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3천에서 6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50에서 27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박세준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황부자에서 특별히 마련해드린 시간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